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8년 전까지 마약정가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과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요. 또 마약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조울증 치료를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4개월 전에 교도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나온 지 4개월 됐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가족이 받아주었지만 아직도 제가 한약은 하고 있지만 공황장애와 기타 부작용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발생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이걸 이겨내고 싶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마약을 해서 한때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이 치료를 받아서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안전합니다. 근데 자기처럼 약간 공황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이런 중독 증상과 결합이 되면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뭐 교도소를 가든지 뭐 병원을 입원하든지 해서 치료를 받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공황장애나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찾게 된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사회가 이런 걸 잘 알면 이것은 치료로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치료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우리 사회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무지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받는다 하는 이런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이제 초범에서 뭐가 된다. 이제 재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중형을 받게 되죠. 이러면 이제 가족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게 되고. 이제 다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족까지도 외면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다시 재범할 확률이 어때요? 더 높아집니다. 왜? 가족까지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왔을 때 더욱더 이제 손을 떼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더 큰 형벌을 받게 돼서 인생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이 소위 범죄라는 게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이런 악순환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요즘 애들이 뭐 장난삼아 이렇게 마약을 친구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제 어떠다가 이제 교도소 가게 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이 마약을 구입하거나 마약을 섭취하거나 하는 걸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오히려. 그래서 나와가지고 처음엔 좀 정신 차려 있지만은 금방 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습화 돼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심리적인 것을 잘 알아서 이것을 어떤 그런 단죄, 막 처벌 위주로 이 문제를 풀면 이것은 악순환이 된다. 오히려 치료 위주로 바로 병원으로 격리시켜서 치료 위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마약을 갖고 돈을 버는 전문 마약상이 또 이걸 이용해서 어때요? 마약을 또 확산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뭐 죽을 각오를 하고도 사람이 돈이라고 미쳐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이런 전문 마약상을 처벌하려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벌하려면 이게 중형을 선고해야 되고 그 피해로 수많은 또 마약의 이 상습자들이 이제 또 중형을 피해를 받죠. 그래서 필리핀에는 지난번에 두루테강가는 뭐 10,000명 이상을 죽여버렸죠. 총살로 그냥. 그런데 엄청난 인권 침해인데 국민들이 어때요? 오히려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이 워낙 사회에 암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옛날 아편 전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약에 손대면 뭐 그게 뭐 얼마더라 50g인가 뭐 조금 내려도 사형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에는 약이 없다 보니까 이 감기 들거나 뭐 하면 이 마약은 이 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초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독이 돼서 한국까지 와서도 그걸 못 끊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구입을 하다가 중국에서 지금 이 마약 문제로 한국 국적을 가진 북한 사람들이 마약 문제로 아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마 몇십 명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대강 생각하면 자기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정해져 있다. 가족한테 버림당하고 결국은 명도 어느 정도 단축이 되고 되풀이되는 고생 속에 구제불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황장애 우울증을 먼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약을 끊은 사람들, 자 만약에 담배를 금연교실 같이 또 알코올 중독 교실 같이 이제 그것을 끊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방 같은 거, 미국 같은 데 그런 게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런 데서 늘 모임을 가지면서 그 어려울 때 그거를 같이 극복해내야 된다. 가족들은 그거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리적 불안이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쏠려가는 그 아픔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병원 치료를 일단 우울증 공황장애에 따른 병원 치료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면 이거 다 됐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중독 증상이라는 건 의식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금 정신이 있을 때 가족이나 누구에게나 내가 약간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주위에다가 다 약속을 해놔야 됩니다. 내 혼자 내 의지로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이런 말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항상 나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를 늘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게 이제 감시가 아니고 보호거든요. 이렇게 보호를 해서 어떤 위험이 처하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달라. 설령 나도 모르게 저항을 하더라도 강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각서를 딱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시키면 인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한번 초범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재범, 3범 되면 이제 중형이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도 실망하고 불행이 뭐 눈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청길 낭떠러지가 자기 지금 발끝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딱 차리고 혼자서 안 되면 주위에 도움을 얻어서 이 낭떠러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병이 도질 때 이게 같이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스님, 저는 지금 스님의 답을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교도소를 갔다 온 것도 마약 때문에 간 게 아니었고요. 공황장애 정신과 약을 먹고 제가 잘못 돼서 좀 마약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가족에게 상처 주었다는 게 그런 상처가 아니었고 제가 다른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 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제가 집을 막 부시고 집을에다 불을 지르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갔다 온 거지 마약 때문에 갔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 네, 마약 때문에 갔다 왔다는 게 아니었고 마약은 8년 전에 단약했습니다. 근데 악순환이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황장애나 조울증 약을 먹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오는데 장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저한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억을 못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근데 눈 떠보면 경찰서에 가 있는 뭐 그런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였습니다, 스님. 제가 마약에 대한 건 내용을 넣긴 했지만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이 내용이거든요. 네, 마약 때문에 가지 않았다면 그건 더 다행이고요. 네. 지금 질문의 요지는 마약은 부차적이고 공황장애가 문제다, 우울증이 문제다 하면 이거는 현대에서는 달리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빼고 다른 방법이 현대는 없다. 옛날엔 이건 귀신 들었다, 뭐 들었다 해가지고 뭐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제를 지낸다, 뭐 굿을 한다 이런 방법이 사용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치료 효과가 100% 치료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현대병의 정신과 치료가 치료 확률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반복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는 쪽으로 생을 마감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더 발작을 하면 이제 자살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에 치료를 받고 막 자기가 약을 끊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약을 먹는데 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을 더 세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약을 중간에 자기가 살짝 끊어서 생겼다 그러면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내가 불안해 보이는 거는 이 약 갖고 이 병원 약 갖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마약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막판에 가서 마약 쪽으로 다시 손을 댈 위험도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병원에 꾸준히 진료를 받는 길, 그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길밖에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약까지 안 먹는다면 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